근데 향 중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침향, 잠길침, 향기향, 침향이라는 향인데 이게 침향이에요. 대만 소장가가 갖고 있는데 내 한 7, 80cm 정도 큰데 대만에서 제일 큰 침향이야. 보시면 새kam새kam한 데 있지. 그리고 누리끼리 이런 데가 있고. 이게 새kam새kam한 데는 수지, 나무 기름이야. 그리고 노란 데는 그 침향이라도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나무가 그 아쿠아리아라는 그 이제 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성분들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월남 지방에서 자라내는 이 침향나무가 가장 그 향이 좋아요. 차 하기 전에는 심향을 사로서 이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뒤에 차를 마셨어요. 근데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향을 막 태워버리니까 타는 만큼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침향이요, 그 기남향이라고 한약 만들 때 쓰는 우리가 청심환, 뭐 공진단 할 때는 이 침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약으로 쓰는 게 기남향이라고 그래요. 월남에서 나온 그 침향인데 그 기남향은 지금 1g에 한국 돈 몇백만 원. 아마 거의 다이아몬드 값이에요. 그 정도 비싼 게 이 침향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보통 우리가 태우는 침향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비싼데, 이 침향을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태워서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은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침향이 말 그대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귀한 물건이 됐어. 그래가지고 가격이 지금 20, 30년 전에 보이차 가격보다 지금은 엄청나게 보이차가 많이 비싸졌거든요. 근데 보이차 비싸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침향은 보이차 몇 배가 더 비싸졌어. 그만큼 이렇게 기혈을 순환을 잘 시켜줘. 근데 왜 한약재에 거기에 쓸데없이 나무 토막을 넣냐? 이 침향이라는 성질이 침투력이 어느 물질보다 강하게 침향이에요. 그래서 침향을 약을 만들 때 넣으면은 약 성분을 우리 말초 신경까지 침투시키는 게 침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기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피로 회복이 되고 그 신진대사가 되고 그 이제 땀이 나. 근데 이 향의 역사가 한나라 때부터, 그러니까 한 2000년 이상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살면서 뭐 저희 예를 들어 옛날 시골에 머슴들이 사는 사랑채에 가면은 막 머슴들 안 씻잖아. 그리고 옷도 막 저기 막 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옷은 안 갈아입고, 그러니까 막 방에 들어가면 막 그냥 무슨 냄새라고 그러지? 그 노인네 냄새 나는 거 뭐. 그런 데다 향을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고 이제 생선을 굽는데 온 거지 주방이고 그 방이고 막 생선 비린내 나잖아. 그때 향을 내. 그러면 향이 그 냄새를 싹 없애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더 뭔가 그 생활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부터 향 문화가 있었어. 그래서 이 주로 옛날에는 황제나 우리나라 지금 왕이나 귀족들만 그 놀던 문화가 이 향 문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도라에서 향도라고 그래.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차를 오래 하신 스님이 일본으로 놀러 갔다 일본에서 향도라고 하니까 아 그 향도 나도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냐고. 이게 일본 사람이 차 몇 년 먹었어. 한 20년 먹었대. 그만 몇 년 더 먹고 오라고. 그만큼 차 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향도 배울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녹차. 이렇게 울고 먹다가 물만 쭉 따라서 버리고 쉬지 말라고 뚜껑만 이렇게 뜨거운 김 나가라고 김 빠지라고 이렇게 열어놔. 그래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은 그제 몇 년간은 먹어. 침향목이라고 이 아열대에 가면은 나무가 있는데 약간 그 진한 갈색이야 이 나무 색깔이. 근데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태풍 올 때 벼락 맞아 가지고 잘라지거나 그러면은 잘라지면은 나무가 그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사람도 어디 상처 입으면 백혈구들이 막 와가지고
상처를 이렇게 아물잖아. 그러면 조금 이렇게 툭 튀어나오잖아. 식물도 똑같아요. 나무도 이렇게 보면은 종기들이 많이 있어. 그게 전부 그게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혹은 어디 뭐지 상처가 났을 때 그때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의 엑기스들이 다 모인 거야. 수지들이. 그게 이제 이 종기거든. 똑같아. 이 침향도 그렇게 그제 나무가 그제 부러지거나 혹은 그러면은 거기에 이 수지가 전부 뭉쳐가지고 응고되어 가지고 생긴 것이 침향이라고 그래. 근데 사람들이 그런 나무를 찾으려니까 없잖아. 그런 게 일부러 가서 나무에 상처를 내. 도끼로 찍던가 칼로 이렇게 베어 놓으면은 거기에 나무를 그 원상 회복하려고 거기에 그 나무도 살라고 지가 살라고 수지들이 다 모이면 그게 응고돼 가지고 덩어리 진 것이 침향이에요. 그래서 새카매. 그런데 이제 이 나무들이 수령이 오래돼서 나무는 오래되면 요거 느티나무인데 가운데가 썩기 시작하잖아. 몇백 년 되면 나무가 안에는 싹 썩어버리고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 나무가 이렇게 이 조개사 이렇게 큰 회화나무 있잖아. 600년 되고 그 안에 다 썩었어. 껍데기만 살아서 그 뭐랄까 수액이 올라가서 나무 살거든. 똑같아. 이 침향도 썩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수명을 다하면은 그 수지만 남고 이 목질 부분 싹 썩어서 없어져. 그래가지고 그게 싹 하면 뭐랄까 침향목이 돼. 그런데 이제 젤로 이제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뿌리 부분. 뿌리 부분은 뭐랄까 흙하고 맞닿기 때문에 잘 썩어. 그래서 거기에서 썩을 때는 뭐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외부 뭐랄까 충격에 의해서 거기에 뭐랄까 손상이 되면은 우리가 얘기해서 썩는다고 하거든. 그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지들이 뭉쳐. 그래서 제일로 많이 나오는 게 뿌리 부분에서 많이 나와.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 침향 그런 것들이 거의 이 품절됐어. 그러다 보니까 심은 지 몇 년 안 된 거를 바이러스를 주입을 세균을 갖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이 나무가 지가 살라고 수지를 그쪽으로 뭉쳐. 그러면 그 응고되면은 그거 따다가 침향이라고 팔아먹고. 그러니까 요즘 인간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그래서 멀쩡한 나무 갖다가 그 죽으라고 주사기로 해주고 갖다가 막 껍데기를 막 상처를 내. 그러면 그걸 나무도 살라고 몸부림치면서 거기에 수지가 모이면서 그게 침향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다. 저 혼자 쾌적한 그 환경을 만든다고 향사를 위해서 침향을 채집하는데 그런 것들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지금은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요. 한국 녹차.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부터 차를 먹기 시작했냐? 이제 제야 사학자들은 우리도 2000년에 차 역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전설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뒷받침하는 것들이 이능화라는 불교 학자가 194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조선 불교 통사 조선의 불교에 대해서 역사책을 썼어. 근데 거기에 이제 불교가 그럼 언제 들어왔냐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허황옥이라는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가 나와. 그 공주가 서기 48년
이게 거의 지금 2000년 다 되지. 서기 48년에 인도 아유타국에서 5월달에 범선을 타고 2개월을 항해를 하고 난 뒤에 김해 별진포에 도착을 해. 그래서 거기서 운명적으로 김수로왕을 만나 해가지고 그 가락국의 왕비가 돼. 그게 아유타국의 허황옥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불교가 생겼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허황옥이가 인도에서 올 때 차신을 갖고 왔다 했어. 그래가지고 김해 이쪽 가야 그쪽에 차씨를 심었다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물론 이제 이누아 씨는 이제 한국 불교와 이제 우리 차에 대한 것들을 좀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인도에는 차씨가 없었어. 차나무가 없었어. 그래서 최근에는 허황옥이는 인도 사람이 허씨가 없잖아. 근데 중국 가면 허씨가 있어. 그래서 아마 중국 공주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하나의 이제 그 추측이고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이제 가락국에 그 요즘 뭐지 가야 고분들은 그 신라 고분도 크지만 가야 고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최근에 이제 발굴하고 이제 그러는데 불행스럽게 차에 관련되는 그런 도구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옛날 오칠원 그릇이라든가 동전, 돈으로 썼던 동전, 이제 제기 그런 것들은 나오는데 차에 관계되는 차를 끓일 때 쓰는 주전자, 찻잔 혹은 차 끓일 때 쓰는 화덕 그런 것들이 아직 출토가 안 돼요. 만약에 가야 무덤에서 그게 출토됐다면 우리도 2000년이 되는 거예요. 허황옥이 이게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이든 중국 어디 운남성 소수민족의 공부제 상관이 없는 거고 그때 그 차씨를 가져와서 그 김해 지역에 그 차씨를 심었다 하면 우리도 거의 차 역사가 2000년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뭐라고 하지? 역사적인 정사 우리가 정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역사는 김부시가 고려시대 고려초에 김부시가 지은 삼국사기야.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흥덕왕 3년이면 서기 828년이야. 서기 828년에 중국 사신으로 갔던 김대렴이가 돌아올 때 12월 달에 돌아올 때 차씨를 가져왔다 해서 왕이 지리산에 심으라고 명해서 지리산에다가 차씨를 심었다. 이제 그게 그런데 차는 선덕여왕부 때부터 있었는데 흥덕왕조에 와서 흥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덕왕 때는 귀족들이나 먹고 이제 부자들이나 먹고 그랬지만은 흥덕왕에 와서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보편적으로 차를 마셨다. 근데 선덕여왕이 서기 632년이야. 632년에 15년간 해먹으니까 647년까지 여왕을 하는데 근데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삼국유사에 이련 스님이 쓴 근데 똑같이 이제 김부시기는 정사고 이련 스님이 쓴 건 야사라에서 삼국유사야.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제 서기 660년에 신라를 통해 원효대사하고 요속공주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설총이야. 설총 다 알지? 네. 안 배웠어?
기억이 안 나요. 어? 기억이 안 나요. 설총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한국 사람 아니야? 일본 이두문자의 그 아버지인데. 알아요. 설총 네, 알지? 네. 이두문자가 게 알아. 그 설총이 신문왕한테 임금님이 그 왕이 술과 차로서 정신을 맑게 보고 정사를 해야 됩니다는 꽃을 그지 빗대어 가지고 그 얘기로는 화왕대라는 그런 문장이 삼국유사에 나와. 그러니까 아까 김부식이는 선덕여왕, 그러니까 632년에서 647년이니까 600년, 650년 좌우에 차가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삼국유사의 그 누구야 그 이련스님이 얘기한 그 뭐랄까 설총이가 신문왕한테 그 뭐랄까 이 얘기로서 들려줄 때 이제 차를 먹어서 정신을 맑게 하시라고 그런 기록들이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면은 그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자기 김수로왕은 자기 외갓집 조상이야. 그래서 그 김수로왕의 외갓집 제사도 종묘 제례를 우리가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제사를 지는 건 제사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명절날 명절날 조상들을 하는 것은 그 세사라고 그래. 그래서 뭐랄까 구정 때 그리고 옛날에는 3월 3진날, 3월 3일날 그리고 추석날 그리고 9월 9일이라 해서 중양절이라고 했었어. 그게 우리나라 4대 명절이었어. 그래서 그때는 그 시절에 맞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차로서 의식을 온다 해서 차례를 지냈어. 그런데 이제 그 문무왕이 시절 제사를 지낼 때는 그 뭐랄까 자기 외갓집 시조인 김수왕도 종묘에 차례를 올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명을 받고 19대 왕손인 그 갱세급간이라는 사람이 차례상을 보는데 술과 단술을 담그고 쌀과 밥과 그리고 떡과 차와 과일을 차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국유사에. 그래서 차례를 지낼 때는 요즘처럼 생선 굽고 전 부치고 뭐라고 상을 제사상으로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술 빚고 단술이면 아마 식혜 그런 거일 거야. 그리고 밥오고 떡오고 차오고 과일오고 이게 차례상이야. 그게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도 가정 의례 준칙이라는 시중에 가면 책들이 나와. 차례를 지낼 때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 차례 지내는 순서 그리고 상 차림에는 어떻게 차려야 된다. 그런데 그 상 차림이 제사상하고 똑같아.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1592년 임진왜란 이후에 차가 차세가 없었죠. 그러면서 차를 안 만들면서 차 문화가 단절이 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9번째가 그 순서에 맨 마지막에 헌다례가 있어. 헌다허는 의식이 있어. 이게 그 조상님들이 내려오셔가지고 맛있게 잡수고 이제 국까지 다 잡수고 그러고 난 뒤에 가시기 전에 속세에 있는 냄새라든가 그런 것을 싹 씻고 가시라고 입안을 깨끗하게 헹구고 가시라고 차를 올려.
그게 헌달이에요.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차가 없으니까 우리 민족의 공통 음료였던 숭늉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내거나 전부 숭늉으로 올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았은 게 올 이제 내일 모레 추석 때는 그 이제 차를 한번 올려. 근데 이제 몰라 이제 20, 30대는 그 집안 뭐 7, 80 먹은 어른들한테 아유 할아버지 뭐지 그 누가 그러는데 이게 차례는 차로서 의식을 하는 것이 차례라는데 왜 술로 오시냐고 오면서 아이고 이거 전 부치지 말고 그냥 떡오고 과일오고 술오고 그 뭐야 그저 차오고 뭐 과일만 있으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오냐고 했다가는 그냥 그지 뭐 부여움 없이면 후손이나 해가지고 혼나니까 아직은 하는데 근데 저는 차례 지낼 때는 일체 장만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송편 빚고 그리고 과일 사고 뭐지 정종 함정 사고 차도 잡숴야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술도 한 잔 가시게 이제 간단히 옛날 그 갱세국간이 차렸던 차례상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차 문화가 서서히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보편화되면은 차례라는 의식이 다시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차례하고 제사하고 조금 똑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삼국시대 때부터 차가 유행을 하는데 이 차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일본 그 동남아에서는 불교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왜냐 그 당나라 중엽 그게 서기 780년에 유구라는 대학자가 다경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차가 비로소 독립된 정신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지금까지 1300년간 내려오는 게 중국의 차 문화예요. 근데 그 전에는 차는 음식처럼 대파 넣고 뭐 양파 넣고 뭐 이제 계피 넣고 뭐 박하잎 넣고 그런 우리 건강에 유익한 그 이제 채소들을 넣고 차잎하고 같이 팍팍 삶아서 죽을 해 먹거나 이게 다 죽이야. 요즘 죽집 많지. 그 다 죽으로 먹거나 그래 하면은 다 국갱자야. 우리가 새봄 되면은 쑥 뜯어다가 국 끓여 먹잖아. 똑같아. 옛날 사람들은 그 새봄 되면은 여린 잎이 이렇게 차잎이 나오면 그거 뜯어다가 국 끓여 먹었어. 근데 그 뭐 쑥도 약간 쌉쌀한 맛이 있잖아. 차는 이제 원래 쓰고 뜰고 맛이 이제 쑥보다는 강한데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국을 끓여 먹거나 그러면 다 죽을 만들어서 건강 보양식으로 먹었던 게 차예요. 그러다가 당나라 중엽의 유구 선생이 다경이라는 책을 쓰면서부터 그때 비로소 음료 문화로 정착이 돼. 그런데 그때 유구 선생이 그제 중심이 돼서 차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 같이 도왔던 사람이 시로 유명한 스님이 있어. 교연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시도 잘 짓지만은 차도 그제 유명한 그 스님이야. 그래서 차를 만들고 차를 데리고 그런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은 교연 스님이 중심이 되어서 발전을 하고, 어떤 문화적인 면 그리고 정신적인 것 그런 것들은 유구 선생의 중심이 되어서 유구 선생과 시승 교연이 같이 당나라 중엽의 차문화를 부흥을 시켜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차 문화의 이제 뭐랄까 시초인데, 그래서 그 차는 불교하고 뛸래야 뛸 수가 없어. 그러면서 차는 주로 스님들이 차를 만들고 제다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주축이 돼서 차를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 그때 당시에 그 중국에서 그 한나라에서 들어온 불교와 당나라 그 원래 있던 그 노자가 얘기한 도교하고 이게 같이 접목이 되면서 참선어는 이제 도교에서는 그 뭐랄까 신선된다고 산속에서 집 지어놓고 움막 지어놓고 거기서 딱 참선하면서 우화 등선 하려고 거기서 이제 도 닦는 사람들이 도가야 도교 노자님의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 이론을 따라서 수행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도가의 수행 방법과 불교가 합치가 되면서 그게 참선언어는 불교, 그래서 참선선 그 마루 조에서 선종이 당나라 중엽에 생겨요. 그러면서 그 선종이 생기는데 참선언어는 참선해봤어요? 한번 해봐. 그냥 한 10분만 앉아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졸리고 막 그래. 그래서 참선할 때 제일로 힘든 게 뭐냐? 졸리는 거야. 수마. 졸리는데 차를 먹으면 정신을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카페인 성분이 정신을 말짱하게 하잖아. 그게 참선하는데 그냥 세상에 더 이상 차보다 좋은 약이 없어. 그러니까 당나라 때 그때 당시에 참선은 선종이 발달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절에서는 스님들이 차를 먹고 그제 참선하면서 그제 도 닦는 게 그때 당나라 시절에 불교야. 근데 우리나라가 그 물론 그 당나라 이전에도 스님들이 그제 중국에 이제 가긴 했지만은 주로 당나라 때 불법을 구하러 그 중국을 유학을 많이 가.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당나라 시기에 그 최정이라는 스님이 당나라에 가서 불교도 배우고, 그때 당나라 그 절집안에서 차 마시면서 참선하는 그 선종을 배워서 일본을 건너가서 일본의 다도와 일본의 불교를 일으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당나라 때 가서 그때 당시에 이 당나라 절에서는 오후 불식하고 오로지 차만 마시면서 그제 뭐랄까 이제 참선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차만 먹으면서 수행을 했어요. 그게 중국 당나라 시절의 선종이라 우리나라 스님들도 그걸 배워와서 차 문화가 정식으로 확산이 된 건 우리도 이제 삼국시대 그 이전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가야 시대에 그때 가야가 이제 그 남쪽 우리나라 그 따뜻한 남쪽이기 때문에 이제 허황호이가 실제로 서기 48년에 차씨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차의 그 시조가 됐다 하면은 우리도 거의 2000년 역사가 되는데, 이제 그 주로 이제 우리는 신라의 그 왜냐면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 신라 사람이야. 김부시가. 이게 그지 사기를 쓰면서 신라를 위주로 쓰는데, 백제는 서기 250년 좌우에 그 중국이 어떤 시대냐면 남쪽과 북쪽에 서로 갈라져서
그 나라가 열 몇 개로 분열이 되는 남북조라는 시대야. 그때 남쪽에 그 이제 제일로 큰 나라였던 그 동진 왕이지가 왕이지 뭐 누구 모르지 안 배웠지. 우리는 국민학교 때 배웠는데 북구이시 성인 서성이라 해서 왕이지 몰라? 왕호 천축전? 예? 왕호 천축. 왕희지가 동진 때 사람이에요. 이게 서기 한 250년 좌우. 그때 백제는 이미 동진하고 교역을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백제는 신라보다 훨씬 더 먼저 중국 가서 중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차 문화가 발전했을 바인데 서기 660년에 그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을 하잖아. 그때 소정방이라는 놈이 백제의 모든 사기를 싹 태워버렸어. 아니 백제에 대한 역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에 그 차를 먹었다는 역사를 찾아볼 근거가 없어요. 근데 고구려는 원래 차나무가 안 나는 데야. 추운 지방이라. 제가 말씀드려요. 옛날에 지구 온난화가 되기 전에 전라북도 익산군 이남이 전라북도 익산군이 북방 한계선이야. 그 이남에서만 차가 되고 그 이북으로 올라가면 다 얼어 죽어요. 근데 고구려는 저 만주벌판에 있던 나라니까 차가 안 되니까 전부 당나라 거 수입에다 먹었어.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고구려 고분에 이렇게 발굴을 그러다 보면 그 갖고 다니면서 쓰는 화덕 그런 것들이 이 도자기로 만든 것도 나오고 돌로 만든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 그때 그 수입에다 먹었던 당나라 때 유행했던 그 돈차 그 엽전처럼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구멍 뻥 뚫은 그 돈전차 전차도 발굴되고 그래서 고구려도 차를 먹었다는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이제 그 차를 재배하고 이제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그 고구려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백제의 사기가 전부 불타서 없어졌다. 그래서 백제 차문화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오로지 알 수 있는 게 김부시가 낸 예견 흥덕왕 3년 828년에 김대겸이가 중국에서 차씨를 가져와서 지리산에 심었다는 그런 기록과 그러나 차는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으나 흥덕왕조 한 200년 뒤에 흥덕왕조에 와서 흥했다라는 그게 이제 우리 차의 정사에서 나와서는 뭐라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차 역사인데 이제 우리 차 역사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교재 보시면은 근세조선 우리 조선을 일본 놈들이 조선을 이렇게 비하시키기 위해서 이시가 이성계가 만든 조선이다 해서 이시조선이라 했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조라고 하면은 뭐랄까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 착각한다고. 일본 놈들이 우리를 이 조선 500년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시조선이라 했어. 근데 원래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기자가 세운 기자조선 그리고 뒤에 유만이가 세운 유만조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근세된 조선에서 근세조선이라고 하는 게 맞지 이조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인사동 가면 이조라고 한정식 집 있거든. 이게 참 이게 멋대로 모르고 그 간판을 쓰는데 그런 짓들 하면 안 돼. 근데 그 근세조선의 이제 차 문화도 왜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는 불교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 시대는 차가 임금님부터 시작해서
고관대작 평민들까지. 그리고 그지 연속극에 신돈 연속극 안 봤어? 그 신돈 연속극 보면은 그지 여자애가 누구지 초 멋있는 있는데 근데 가가 이제 신돈이를 도와가지고 공을 세우니까 신돈이가 야 그러면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내가 정권을 잡았은 게 이거 소원을 말해봐. 그게 가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중국과의 차 무역권을 나한테 주시오. 그게 엄청난 이권이었어.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게 차 무역하는데 그지 연속국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진짜. 그런 연속국을 잘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제대로 잘 뭐랄까 찾아보고 그지 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고려 때만 해도 차 교역이 차를 사고 팔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성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조선조에 오면서 이제 그 누구지 그 이성계 정몽주 아니 정몽구 아니라 정도전이가 성리학자야. 성리학자이다 보니까 나라의 어떤 그 종교가 유교가 돼.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이제 탄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교를 이거 뭐랄까 이제 발扬광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불교를 어쩔 수 없이 탄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고려 때는 학자들하고 스님들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았어요. 근데 이 뭐랄까 그 근세 조선에 와서는 이 학자들과 그 스님들 거리가 없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차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그래서 절집안에서 이제 뭐랄까 스님들이나 차를 먹고 그리고 일부 이제 스님들하고도 관계에 있는 그런 학자들만 차를 먹고는 차 문화가 굉장히 성행했던 시기는 아니야. 그런데 고려 시대 때 그 시행했던 그런 제도들 예를 들어서 그 연등제 그리고 추석 때 추수감사절하듯이 팔관이에요. 그때는 임금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차를 마시고 떡을 먹고 술을 먹고 축제 기간이야. 그때 그 종묘에 차로서 먼저 간 그 뭐랄까 임금들한테 제를 올렸어요. 차례를 올리고 그런 게 이제 나라에서는 그랬고 우리가 이제 이 다방이라고 이제 커피 먹고 이제 농담하고 막 담배 피고 오는 데가 다방인데 원래 다방은 나라에서 외국에서 사시려면은 차를 뭐랄까 우려서 대접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또 종묘 제례라든가 임금님 뭐랄까 왕궁의 어떤 행사라든가 왕자나 공주의 어떤 혼례라든가 생일날 때 의식을 담당하는 데가 차를 관장했던 국가기관이 다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선조 때까지만 해도 다방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시라고 해서 차 먹는 시. 왜냐면 여러분들 요즘 이제 오후 2시 되면 밥 먹고 나른하잖아. 이때 차 한 잔 먹고 하면은 피로 회복도 되고 졸음도 없어져. 그래서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 나라의 관청에서는 차를 먹고 맑은 정신에 나라 일을 잘 보라 해서 차 먹는 시 해서 딱 정해줬어. 특히 사헌부 나라의 부패한 관리들 잘못한 것들 조사하고 지금 얘기하면 감사원 택인데 감사원에서는 이 차를 먹고 참선하는 그런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 사헌부에서는 이 차시를 엄격히 굉장히 지켰어요. 그런 제도들이
그 뭐랄까 조선 중엽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서서히 유야무야 명맥만 유지하고 없어지는 실제로 활동을 못 하고 그러는데 한때 연속극에 다모라고 있었어. 근데 그 다모가 조선 중엽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사복 경찰 여경이야. 여자 경찰의 다모야. 그 연속극에서. 근데 원래는 그 다방에 혹은 관청에 차 심부름하면은 그런 직책이 다 모였어. 근데 그게 임진왜란 후에 차세가 없어지고 차를 안 만들다 보니까 차 문화가 뭐랄까 쇠퇴해 버려요. 그러면서 다모가 그 전에는 뭐랄까 지금도 인재들 이렇게 뽑고 이제 그러는데 뭐랄까 관청마다 조금 다르잖아. 근데 이 조선 중엽 이후에 이 다모의 조건은 키가 5척 이상이 되고 여자가 술을 한 번에 막걸리를 석 잔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뭐 몇십 킬로 되는 쌀가마를 들 수 있는 기골이 장대오고 힘이 있는 여자만 뽑아서 다모로 삼았다 이제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제에 와서 비록 이제 차문화가 국가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데 혹은 일부 학자들 그리고 주로 이제 절의 스님들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7년간 전쟁 끝에 국토가 완전히 막 초토화되어 버려요. 그런데 이 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익산군 이남 남쪽은 곡창지대예요. 평야지대고 낮에는 농부들이 논농사 밭농사 해야 되고 밤에는 나라에서 너그 마을은 차 심은 게 많으니까 1년에 몇 킬로 이상 너그는 조금 있으니까 조금 해가지고 고을마다 차를 만들어서 왕실에 진공하는 세금이 있었어. 그게 차세야. 근데 그 차세를 왜냐면 차나무가 없는 데는 차세를 내고 싶어도 못 나잖아. 근데 남방에만 전라북도 익산 이남에만 있는데 이남에 주로 곡창지대고 논농사 밭농사 해야 되는데 이 농부들이 이중고야. 그래서 오지금은 농부들이 차밭에서 불을 싹 질러버려요. 차나무가 불타버리면은 차나무가 없으면 차를 못 만들잖아. 그런데 이 차나무는 생명력이 얼마나 질기냐면 불에 타 죽어도 뿌리 살아있으면 다 나와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게 이 차나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사람들은 차만 보면은 그냥 시름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을 위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먹을 것이 없고 온 국토가 유린이 나간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남녘 농부들의 이중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차를 세금을 면제를 해줘. 그러니까 남녘 농민들이 얼싸구려 못하고는 왜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제 고을마다 탐관오리 오면은 출세를 위해서 막 백성들이 막 족치는 게 이제 탐관오리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차를 만들어서 1년에 1kg를 올려야 된다. 그런데 탐관오리가 나와가지고 한 5kg 올려봐. 그러면 정부에서 이놈 능력 있네. 하고 상을 준다고. 그런 게 이 남녘 농민들이 얼마나 시달렸겠어. 그런데 조선 최초에 이제
그 뭐랄까 다인인데 김종직이 그 뒤에 보시면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김종직이라는 전필제 김종직이라는 성격이 대쪽같이 고운 선비가 있어요. 뭐랄까 학자가 있었는데 그 김종직이가 함양 군수로 임명이 되어서 갔는데 함양에 딱 가보니까 차나무가 없는 거야. 차나무가 없는데 차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저희 조선주에도 조선 그 뭐라고 이부에서 이조라고 하잖아. 거기에서 그냥 지리산 쪽은 어디는 몇 대, 어디는 몇 대 이렇게 그냥 그 궁궐 안에서 다 매긴 거야. 탁상공로. 실제로 김종직이 군수로 부임해서 보니까 차나무가 없는데 차세를 내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냐? 쌀 한 말에 쌀 한 말 가지고 전라도 순천에 가서 차 한호 이게 그제 한호 뭐 차 100g이거든요. 그 한 마리면은 그제 10kg를 쌀 10kg를 차 100g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할당량을 채워서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김종직이 봤을 때 성격이 막 곧고 대쪽 같은 이제 선비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러면 그제 뭐랄까 이제 김부시가 삼국사기에 그제 김대래미가 차씨를 가져와서 지리산에다 심으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여기도 지리산 자락이니까 어딘가에는 그 차나무가 남아있는 차나무가 있을 것이다. 혹은 노인들한테 혹시 차나무 어디서 크는 걸 못 봤냐고 이제 수소문은 끝에 그제 어디 산 밑에 대나무 밭 안에 차나무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는 그 일대를 이제 군에서 김종직이가 군에서 사서 그리고 그 땅은 이제 나라 돈으로 나라 땅하고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차밭을 일구어서 차례게 그제 공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필제집 김종직이가 쓴 전필제집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차세가 얼마나 차나무가 없는데 차를 없다고 이제 우리 차나무가 없어서 못 만들어서 못 올린다고 하면 될 건데 그 말을 못 하고 쌀을 가지고 그제 차하고 이렇게 바꿔 가지고 그게 그때 당시에 차가 얼마나 비싸나 알 수가 있잖아. 쌀 한 말에 차 한호 그렇게 바꿔서 올렸으니까 차가 얼마나 비쌌냐고.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에 그 차세를 없애니까 차를 안 만들어. 차가 없는데 무슨 차를 마시고 차회를 하고 차 문화가 형성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나라가 차 문화가 쇠퇴해 가요. 그러다가 조선 말기 그러니까 그 누구야 그 다산 정약용 신이 그 뭐랄까 자하 신이 그다음에 추사 김정희 초이 의순 그런 어떤 실학을 하는 학자들이 조선 말기에 그제 생기면서 실학과 함께 다시 또 부흥하는 게 우리나라 차문화예요. 그래서 그 100년간을 차문화가 잘 이렇게 부흥이 되다가 바로 일본의 침략을 받으면서 차문화가 다시 또 쇠퇴에 들어가요. 그래서 36년간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통치를 하면서 자기들이 일본에서 먹던 다도구들 전부 가지고 한국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차문화를 즐겨.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 차문화를 아는 사람은 일본 놈 앞제비예요. 친일파들. 왜냐면 일본 사람들 집에 가서 차 얻어먹고 차 하는 거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친일파들만 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를 하면은 친일파라는 손가락질을 받기가 무서우니까 차를 못 먹었어.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 그게 일제 36년이에요.
그러다 해방되고 난 뒤에 몇 년 있다가 6.25 전쟁 터지잖아. 그러면서 1950년, 60년대 참 우리가 다 아는 그 보릿고비. 그 어려운 그 생활구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소나무 껍데기 이렇게 뜯어다가 이렇게 삶아 먹고 그러는데 무슨 차 먹고 이렇게 이제 정신문화를 하고 그런 여유가 없었어. 그다음 1960년대 말에 그 우리나라 차문화 부흥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다시 차문화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1980년대에 생활납법이 보급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차문화가 급진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이 차가 이제 고운동청인데 지리산 저쪽 그 덕산면 쪽에 가면은 물이 거꾸로 이렇게 그저 북쪽으로 흐른다 해서 돌아올 밤 내천에서 반천이라고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옛날 고운 최치원 선생이 그저 어떤 사람은 해인사에서 그제 뭐랄까 이제 종교를 감췄다고, 어떤 사람은 지리산 그제 삼선봉 바로 밑에 거기에서 그제 은거하면서 그제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고운 선생의 사는 동네에서 고운동이다. 그래서 그 고운동 바로 밑에 최치원 선생이 차씨를 뿌렸다 해서 1000년이 넘은 차나무 밭이라 해서 고운동이라고 그래. 거기 반천리에 야생 자밭이 있는데 그 차입에 제일 여린 잎을 따서 가마솥에 9번 넣는 구중구포는 차예요. 그 뒤에 맨 뒤에 보시면은 우리 녹차 만드는 제다 방법이 있어요. 그걸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우리 녹차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싶으면은 내년 그 4월 말이나 5월 초에 그 남쪽으로 우리가 제다 실습을 가요. 거기 가서 직접 가마솥에 타도 덮어보고 멍석에다가 비벼도 보고 또 한량이라 해서 차를 풀어서 말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9번 겪는 그런 실습을 해요. 해가지고 거기서 차 실습을 해보면 우리 녹차라는 게 이렇게 만든다는 걸 직접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크게 나눴을 때 우리가 만드는 제조 공정이라든가 차의 특성에 따라서 6가지 6대 차류로 나누는데, 그 6대 차류 중에 이 녹차는 새봄에 여린 잎을 따서 뜨거운 열로 덮어서 발효를 시키지 않고 맑은 차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린 잎이기 때문에 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은 쓰고 뜰모지 강하게 나와. 그리고 물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향이 안 나. 그래서 물 온도를 잘 맞춰야 돼.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차는 1인분에 2g을 얘기해. 그러면 둘이 먹으면 4g, 뭐 셋이 먹으면 6g인데 셋이서 같이 한번 먹어봐. 6g 넘으면 차가 너무 많아. 이게 그런 것들이 그러면 4g을 넣을 것이냐, 5g을 넣을 것이냐, 3g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차 맛이 또 다르지. 이게 그건 오랫동안 해보면은 5병이 모였을 때는 몇 그램 넣었을 때 가장 맛있고, 예, 그게 스스로 터득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1인분을 2g을 그 해요. 근데 혼자 먹을 때는 어떤 사람은 차를 조금 이제 오래 먹은 사람들은 2g 넘으면 너무 심심해. 그래서 3g에서 좀 차를 좀 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5g까지. 그러면 2g 넣고 석 잔 먹어. 5g 넣으면 10잔 먹어. 그게 그것이요. 그런데 차가 많이 들어가면은 차가 빨리 쑥어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물 온도를 잘 맞추고 물 붓고 기다리는 시간을 잘 맞춰야 돼. 그래야 참 쓰지 않고 떨지 않고 맛있는 차를 먹을 수 있어. 근데 옛날에는 차를 이제 4월 20일 고구 전 해서 고우 할 때 비우자에다가 앞전자 우전차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만든 고급 차인데, 그런 차들은 뾰족 나온 싹에다가 잎사귀 2개, 그래서 아주 여린 잎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잎들은 물 온도가 조금만 뜨거워도 쓰고 떨고. 그래서 옛날에는 물 온도를 60도까지 미지근하게 다 식혀버렸어. 그래서 첫 잔은 시간을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시간을 조금 더 줘야 돼. 왜냐면 차잎이 바짝 말라서 차가 우러나오질 않아. 그런데 원래 녹차도 첫 잔은 맛이 없으니까 씻어서 버려야 돼. 새다, 씻을 새, 차다 해서 세 달 해야 되는데, 녹차는 잎 자체가 워낙 여리고 적기 때문에 첫 잔 버리고 나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이게 아까우니까 첫 잔도 먹는데 원래는 씻어서 버리는 거야. 그런데 차를 우러나오게 만들려면은 바짝 말려 있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가는 시간을 조금 더 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잔에는 이미 차잎이 수분이 들어가서 잎이 펴지기 시작해. 그래서 두 번째 잔은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뽑아야 돼. 빨리 그 차를 따라야 돼. 전라남도 순천에 서남사라고 있는데, 서남사에 그 구중구포를 20년 이상은 스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 스님들 모시고 만든 차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고수들이 만든 차예요.
요즘 이렇게 솥에다가 9번 덮고 비비고 말리고 오면은 한 7명이 한 팀이 돼서 5시간에서 7시간을 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인건비 오고, 그리고 또 이거 이제 또 일찍 나오는 차는 차잎 값도 비싸. 생잎을 내가 직접 밭에 가서 그 내 밭이 차밭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직접 따르고 뭐랄까 이제 뭐지 그 인부 사서 이렇게 따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개 차잎을 사요. 이제 그런데 그 우전 차잎들은 비싸고, 그 다음에 4월 말에 딴 건 조금 싸고 그러는데, 이런 차들은 천물차야. 이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우전 차잎에 그 비슷한데, 9번 덮고 말리고 그러면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이 양심 있는 농부들이 3번 덮고. 왜냐면 조선 말기 때 다산 선생이 차는 3번만 덮으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차가 가지고 냉기운은 싹 없어진다 그랬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은 다산 선생은 그 4월 20일 전에 나오는 아주 여린 잎은 녹차로 만들고, 4월 말 지나서 좀 잎이 큰 것은 황차를 만들었어. 그 곤배정차 정약용을 아주 정차라고 해서 그 해남 그 뭐랄까 황차를 만들었는데, 그 다산 선생은 그 녹차를 3번만 덮으면 된다 했는데, 물론 3번만 덮으면은 산화 효소는 싹 없어져. 그런데 1년이 지나서도 제맛이 나오려면은 구중구포 해야 돼. 그러면 3번 덮으면은 차잎이 한 60% 정도 마르고 40%는 수분이 남아요. 근데 그 수분은 그러면 어떻게 말리냐? 방바닥에다 불 때 가지고 말려. 이게 강제로 말리는 거야. 근데 구중구포는, 근데 초이스님은 끝까지 가마솥에서 완전히 건조를 시켜. 그러면은 그 실내에서 그 불 때 가지고 말리면은, 우리가 햇볕에 말리면 태양초 오고 불 때 가지고 말리면 그 고추고 맛이 다르잖아. 똑같아요. 차도 할 수 있으면은 가마솥에서 완전 건조가 돼야 돼. 그게 가장 좋은 차야. 근데 그게 만들면은 100g에 다 몇십만 원. 안 팔리니까 다들 구중구포면 좋다는 거 다 아는데, 그 사 먹을 사람이 없어요. 안 팔리니까. 3번 덮고 그러면 한 번 덮고 말아. 그래서 한 번 덮으면은 냉기운이 다 안 빠져. 아주 약간 공복 때 그런 때 녹차 먹으면은 속 쓰려. 그런 차는 안 먹어야 돼. 그래서 이런 차는 제맛이 나올 때는 1년 지난 뒤에 가마솥에 9번을 덮기 때문에 불맛을 많이 봐. 그래서 그걸 화기라고 그래. 화기가 싹 빠지고 진정한 그 차맛이 나오려면 1년 지났을 때 가장 좋은 차맛을 느낄 수 있대. 몇 분 더 기다려야 물이 식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 땡 지나고 그러니까 약간 높은 데서 고산유수로 딸면은 물이 떨어지면서 식어요. 그래서 물 온도가 약간 한 2, 3도는 더 떨어지거든. 그 대신 물 온도가 좀 뜨겁다 그러면 빨리 따라야 돼.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 잔을 보세요. 잔 색깔에 따라서 탕 색이 다 달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잔 색깔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하얀 백자. 이게 이제 그 약간 그 설백이라 해서 그 눈빛처럼 약간 푸른색이 나는 백자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만든 이제 뭐 백자고 이제 유백이라 해서 우유 색깔처럼 그 오리지널 하얀색. 오리지널 하얀색에는 녹차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 나요. 그리고 이 백자도 약간 푸른빛이 나는 백자. 그래서 녹차의 색이 가장 아름답게 나요. 근데 이건 푸른색이 잔 자체가 뭐라고 더 푸르잖아. 이게 탕색이 조금 진한 녹색이 나오고. 잔에 따라서 똑같은 차인데 발현되는 색깔은 다 달라요. 잘 향을 깊게 맡아보시면은 우유에 구수한 향이 있어요. 우리 녹차는 최고 녹차. 유향이라고 하는데 유향이 얼핏해서 맑은 그 청향이 있고 이게 굉장히 잘 만든 차예요. 자, 한 잔만 더 먹고 5분간 쉬시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실습을 차는 지금 저희 일본 녹차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기계로 만든 차. 이게 기계 제다인데 일본은 손으로 만들어서 만든 수제차는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일본 녹차의 대부분이 기계로 만든 차예요.
근데 일본은 옛날부터 당나라 때 차를 만들었던 그 방법 그대로 증기에다 쪄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증차라고 하는데, 증차기 때문에 약간 비릿하니 그 풋풋한 찻잎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청미가 좀 강해요. 푸른 맛이. 그래서 일본 녹차는 약간 비릿해요. 근데 우리는 가마솥에다 넣었기 때문에 약간 구수하면서 그 청순하고 맑은 향이 있고 그게 다르는데, 일본은 대부분이 기계로 차잎을 따서 기계가 차를 다 만들어서 포장까지 완전히 기계 전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 가격이 인건비 절감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싸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차 회사 중에 뭐 쌍계제다, 한국 뭐 태평양제다, 뭐 한국제다, 큰 그 제다 공장은 전부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해다가 전 자동 기계로 만든 기계차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태평양 제다에서 제주도에다가 유기농으로 재배한 녹차잎을 따서 기계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계차가 지금 굉장히 싸면서 사람이 만든 어느 차보다 품질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직접 실습해보면서 이제 마시보면 알거든. 근데 그런 차들이 지금 태평양 제다에서 제주도에다가 대단히 농장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한국 차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녹차가 비싸면은 돈이 없어도 저 차를 못 먹어. 그러니까 보급이 안 돼. 그래서 저런 식으로 기계로 제대로 잘 만들어서 좋은 차를 싸게 팔면은 누구든지 쉽게 차를 사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 문화가 보급이 되는데, 아직은 태평양 제다라 그러나도 일본 기계가 어마어마 비싸니까 본전 생각해서 지금은 조금 비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녹차도 많이 싸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계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차들이 싸게만 공급이 되면 우리도 차 문화가 빨리 확산이 될 거예요.